제22대 총선은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석권하며 압승을 이뤄냈습니다. 각종 논란과 악재 속에서도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권의 입지에 위기 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의 파장 어떻게들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거요.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상황은 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일단은 생각보다 큰 차이로 졌단 말이죠. 이건 분명하게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국민들이. 사실 민주당에서 공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엉망진창이고 사상 최악의 공천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 선거 말미가 어땠습니까? 양문석 파장, 그다음에 김준혁 그 후보의 그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막말, 그 사실 선거 기간 한 열흘 동안 그걸로 점철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는 건 뭐냐? 국민들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민주당의 잘못과 이러이러한 후보들의 흠집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우리의 분노,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표출하겠다. 이런 그 국민의 그 표심이, 국민의 마음이 표심으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습니다. 민심의 엄중함을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저는 선거에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민심의 따가운 회초리를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최소한의 저지선은 지켜주셨다는 면에서 일면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께 인정받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저희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잘 되기 위한 쓴소리, 그래서 민심에 맞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그 여당이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2020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그때는 야당이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수도권에서 승패가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과 무당층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 전략은 계속 윤 정부와 차별화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하니까 차별화를 좀 해줘야 되는데 차별화하지 못하고 비전 제시도 없고 그 야당을 네거티브로 몰고 가는 2조 심판론을 계속 작동했잖아요. 그런 것이 먹히지 않은 거죠. 그 선대위 구성 자체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선대위 구성 자체가 영남 위주로 돼 있었잖아요. 수도권이 가장 중요한데 수도권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영남 위주로 그냥 집토끼 잡는 데만 주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공교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국민의 미래의 정당 투표 지지율이 36.7%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희가 받은 정당 지지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께서 먼저 좀 솔선수범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용산부터 변화하고 당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해왔던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방향은 옳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나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오만해 보인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윤 정부를 비롯해서 또 저희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도 적어도 국민에 대한 또 정책을 대하는 또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선은 지금 정부 여당이 워낙에 크게 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크게 반성을 해야죠.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기조가 있었어요. 제가 당시 그 최고위원 할 때 최고위원회 발언으로도 했는데, 우리가 절대 선이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적폐청산을 매우 강하게 매우 오래 했어요. 조국 사태 그런 국면에서 이런 거죠.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는 우리가 절대 선인데 뭐 이런 거 정도 입시 비리 정도 어떠냐, 이건 제가 봤을 땐 절대 선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크게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심판을 받은 것은, 그래서 등장한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우리가 절대 선이다라는 관점으로 국정을 임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국민들 심판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총선 참패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떠한 선거 결과든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생각한다며 참패의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느낀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밝혔고,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안보 라인을 제외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로 읽을 수 있을까요? 뭐 바꿔야 할 걸 사실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레드팀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현실을 갖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거든요. 완전히 똘똘 뭉친 게 대통령 심기경호나 좀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입을 왜 틀어막어 경호실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국정기조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검사 시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재명 피의자죠. 범죄 피의자 맞아요.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원들이 뽑아준 당 대표예요. 정치적으로는 그 사인으로서 이재명과 정치적 공인으로서 이재명 구별해서 사인으로서는 그렇게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경멸하고 모욕해도 돼요. 다만 공인으로서는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나는 검사가 넌 피의자야. 어떻게 검사가 피의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 거의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뭐 압도적인 다수를 갖고 있으면 또 모르는데 의회 소수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이제 불통이라는 의식을 가졌던 거고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조금 회의적이에요. 결국 저는 정무적으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말이 있죠. 말을 뭐 샘물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서로 대화 타협 없이 민주 국가에서 정책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사과 표명을 하고 대통령이 개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모습을, 결단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불통의 상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쇄신이 되는 것이고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예요.